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급스탁팀입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잘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의 날이었습니다. 25년 7개월 만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등으로 떨어졌어요. 저도 처음 봤는데, 처음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뭐 날짜로 보면 1999년도라고 나와 있고, 잠깐 한번 시가총액이 또 바뀐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완전히 시가총액이 지금 바뀌어 버렸거든요. 와, 정말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지금 장세는 이제 다소 이제 반도체 소분약 쪽으로 제가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증시는 너무 낙담할 건 아닌 것 같으니까요. 좀 더 힘내시고, 그리고 뭐 저희 앞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카톡방에도 얘기 드렸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전공정 관련해서 꼭 집중해서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쪽에서 좀 포지션을 잡으셔야 조금 수익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무료 소통방이 열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제가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일단 시장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을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 방향성을 먼저 보시고 매매 임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자, 주말에 유럽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유럽 증시를 보자면 레바논 문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조금 좋지 않게 흘러간다. 뭐 이럴 때문에 약박으로 좀 끝났어요. 자, 이번 주는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렸고, 이미 유튜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24일날 발표되는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전뉴스 없어 포모 계속 뉴스 나오죠. B2 문제 계속 육박한다. 오늘도 미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5천억 냈습니다. 5천억. 38조 4,700원입니다. 신용이 엄청 늘었어요. 자, 삼전뉴스 SK하이닉스도 지금 뭐 이제 번졌다. 신고가 뭐 찍자 팔자 뭐 계속 나오고 있고, 앞전에 얘기했지만 이재명 정부 주식시장 양극화 뭐 계속해서 뉴스 나오거든요. 양극화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좀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프리마켓 도입 내년 말로 연기된다는 소식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수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이란 중재국 첫 회담 진전 만족스럽다. 뭐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과 이란의 종전 문제는 조금씩 맞춰가고 있긴 한데, 아직 제가 볼 때는 뭐 한참 걸릴 것 같고요. 뭐 이런 걸 빌미 삼아 이제 증시 자체가 계속 흔들어주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코스피는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저번 주에 세계 꼴찌였어요. 오늘도 보시면 아침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이 엄청 올라가야 되는데 가다가 말아버리고 그 수급이 자연스럽게 SK하이닉스 쪽으로 주가가 좀 많이 몰려갔죠. 덕분에 지금 장중에 지금 뭐 역사적으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2등으로 떨어지는 걸 봤고, 뭐 SK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덕분에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SK스퀘어도 지금 이제 덕분에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40조 이제 그 이유는 오늘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최대 40조 관련해서 SK하이닉스 미국 ADR 승인 임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된다면은 이제 뭐 8월에 나스닥 입성이 가능하다.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들어온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이제 다음 달에 실적 발표도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시가총액이 바뀔 정도로 엄청난 거냐, 뭐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또 벌어지죠, 그죠? 100조 정도. 와, 정말 대단합니다. SK스퀘어는 또 지금 이제 뭐 2,800조까지 올라가는, 이제 280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LG 엔비디아 AI 협력 속도로 해동 2주 만에 실무진 방미 소식 때문에 오늘 그 프리마켓에서 LG 그룹 애들이 급등했는데, 결국에는 정규시장 들어오면서 주가가 다 빠져버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자, PER 10배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목표가가 163만에서 430만으로, 이게 지금 뭐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삼성뉴스 등 각 증권사애들이 계속해서 목표치를 수시로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얼마인지도 자기들도 모르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300만원 올라가잖아요. 400만원 가잖아. 350만원 일 올라오거든. 이제 300만원 다 돼갔잖아요. 한 10% 올라가면 350만원이야. 그러면 이 350만원 내놨던 애들은 목표가 500만원. 그럼 이게 또 한 400만원 근처 오잖아? 그럼 이제 이런 뭐 증권사들이 또 이제 430 목표가 났던 애들이 뭐 600만원. 매번 한 장 수모으기 하듯이 매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 이란 석유 수출 제재 면제 대규모 재건 착수한다. 이런 뉴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도 다 묻혀버립니다. 이 뉴스들이. 다
삼성 뉴스점을 다 묻혀버렸고, 오늘 이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는 반도체 수출이 지금 이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620억 달러로 이제 반도체 수출이 188.4% 급증했다는 소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달 1월부터 6일, 20일까지 수출은 이제 620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60.4% 급등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뭐 모든 섹터들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블랙홀처럼 많이 밀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오늘 뭐 27년 만에 왕적 유체인데 이게 보면 국장이 내준 거는 이제 1999년이라고 나오는데 중간에 기사 내용을 보면 잠깐 한번 바뀐 적이 있어요. 다른 기사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제 25년 7개월 만이다. 이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세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두 섹터가 두 종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지금 증시도 뭐 사상 최고치 넘어가긴 하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제가 우리가 볼 때 앞전에 다 알고 계시지만 그 ETF 상품이 제일 문제다 그죠? 그래서 오늘 금강원장이 삼성전자 ETF, 레버리지 ETF를 막았어야 된다. 뭐 후회한다. 이게 나오는데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런 주식이들이 다 저질러 놓고는 이래놓고 이제 증권사들이 영업이익이 10조 정도 더 이득을 봤다는 소식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 금감원이 하는 이 행동들 자체가 결국에는 금감원이 행동인데 이게 오히려 또 주가 조작을 만든 거예요. 더 왜곡되게 만들고. 그럼 이걸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가 없죠. 이미 만든 거는 절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주가 조작해서 하는 거 피해보다 이놈들이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증시에 마이너스적인 효과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ETF가 누워서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후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도 지금 보면은 어쨌든 제대로 된 어떤 이제 경제적인 이제 전문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제대로 된 전문가가 앉혀서 일을 해야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라도 알았으면 빨리 이 부분을 빠르게 좀 규제를 좀 해서 이제 증시의 어떤 부작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왜곡된 시장을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게 단일 종목 ETF 시장 규모가 14조 돌파했다, 급증했다는 등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려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게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25조 돼 있잖아요. 지금 거래대금을 놓고 보면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대금을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정규시장에서 볼 때 거래대금이 지금 1등이 삼성전자죠. 25조고 LS 일렉트로닉 거래대금이 4,400억이에요. 이거 거래대금이 얼마나 차이 나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래대금이 보통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시가총액 한 20등 있는 거랑 ETF 빼고요. 1등과 거래대금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예를 들어 LS 일렉트로닉이 4,400억이다. 그러면 1등은 한 4조 4천억, 4조 4천억, 뭐 4조 5천억, 5조 이렇게 그래보는데 이게 또 많이 붙는 편이거든요. 많이 붙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거래대금이 몇 배 차이 납니까? 50배 넘게 차이 나요. 50배 넘게 차이. 이게 거래대금이 대한민국에서 줄 세워놓을 때 19번째거든요. 근데 1등하고 거래대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 이면에는 왜 그럴까? 이게 ETF를 포함해서 보면 ETF 상품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다 블랙홀처럼 빨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도 보시게 되면 코로나 사태 때 이런 ETF 상품들이 진짜 많아봐야 6개, 7개였거든요. 지금 이 ETF 상품들이 몇 개입니까? 1개, 2개, 거래대금도 5조 7천억. 이런 애들이 SK 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상품이잖아요. 이런 애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원래 있어요. 레버리지, 머스, 200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지금 우리가 볼 때 대한민국 시장에서 거래대금을 줄 서놓고 봤을 때 1등부터 20등 중에서 ETF 상품이 1등부터 20등 중에서 ETF 상품이 12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뭡니까? 그 기초자산을 중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기초자산을 중심한 애들이 많고,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S&P 500 이런 애들 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는 뚜렷하게 지금 증시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가 시장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도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이런 애들도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지금 마지막에 올라타기가 쉽지는 않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이제 ETF 상품 쪽으로 많이 몰리는 흐름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왜곡된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테마도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걸 좀 빼보겠습니다. 빼보게 되면 제외시켜 놓고 보면 지금 SK스퀘어가 시가총액이 지금 SK스퀘어가 시가총액이 280조? 280조 정도 되죠. 280조 안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280조인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지? 280조거든요. 280조인데 이 SK스퀘어 종목 하나가 지금 현대차 그룹하고 거의 얼추 비슷할 거예요. 좀 잡스러운 애들 빼고 메인 애들 좀 포함하게 되면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 뭐 이런 애들 잠깐 볼게요. 이게 지금 보면 그 그룹 애들 순인데 지금 이 애들 포함하면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애들 지금 이런 SK스퀘어 종목이라는 하나가 지금 현대차, 기아, 현대차 이런 애들, 그 다음에 현대건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이 시가총액 높은 애들이거든요. 현대로템 이렇게만 포함을 해도 제가 볼 때 이렇게 포함하면 주력 핵심이거든요. 이거 포함하면 아마 이 SK스퀘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119조예요, 그지? 120조로 생각하면 나머지 160조 정도를 어떻게 메꿀 거냐? 160조. 이게 한 60조 된다 치고, 그럼 60조. 그 다음 현대모비스, 60조, 120조. 그럼 한 40조 정도 모자라잖아요. 4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이 애들 다 포함해서 얼마 되겠습니까? 현대건설이 15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들 다 합쳐도 현대차 그룹에 조금 더 올라가면 진짜 SK스퀘어 하나가 현대차 그룹의 시가총액 전체랑 맞먹을 정도로 조금 엄청난 과열 조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만날 정도에 따른 모습이니까 지금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100조로 대한민국 1등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이거를 지금 이제 요 이재명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에서 양극화 불러일으킨다. 이찬진 금방원전도 레버리지 ETF 막았어야 된다. 막았어야지. 하지 말았어야지. 바보 쪼다도 아니고, 그죠? 이런 거를 뭐 밥만 먹고, 이건 금강원장이잖아요. 금강원장. 금강원장이잖아요. 이 수장이잖아요. 이런 정책 하나가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건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매수하고 있죠. 특히나 건머리 외인들입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건 코스닥 시장이에요. 거래소 시장도 물론 기관 애들이 열심히 사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삼전익스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돈이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을 조금 보게 되면 역시나 시장이 왜곡된 시장에 수급이 거래소 시장을 코스닥 시장을 넘어오진 않아요. 삼전역세 관련해서 ETF 관련된 종목들만 수급이 들어오지 실질적으로 종목들이 올라간 건 없죠. 이 모습이 지금 3월달 전쟁 이후로 아주 극대화된 거고 5월달에 있었던 ETF 상품으로 인해서 시장은 초토화된 거죠. ETF 상품이 나오고 난 뒤로부터 상당히 거래대금이 많이 단일로 몰려있고 해서 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저 부분은 이제 이제 레버리지 못 되게 하거나 증거금 100% 해버리거나 레버리지를 못 때리게 하거나 신용 미수 절대 사용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은 저 ETF 상품 관련했던 부분에서 제한을 하거나 어쨌든 그런 규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걸 막지 못하면 이 상태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파국이 되겠지. 시장은 삼전익스만 살아남게 되겠지. 어쨌든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얘기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전공정,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같은 얘기 드렸는데 지금 시장의 코스닥 시장은 다른 거 안 가거든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주가를 올려놔야기 때문에 시총의 상위 종목을 사야 돼요. 시총 상위 종목들 해봐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 시가총액에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딱 보시게 되면 저번 주에도 같은 얘기 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보면 우리가 요 주성 엔진이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원익 IPX, 원익 IPX 메인 종목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애들은 다 제약바이오 2차전입니다. 실적이 다 동반이 안 돼요. 전부 다 이쪽 애들을 보면 다 양봉에 나와서 급등한 애들은 전부 다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맞죠? 제주 반도체도 물론 추출 종목이고 다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얘기죠. 이쪽으로 해서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이 실제적으로 삼전익스에 따른 수혜 종목들 쪽으로 거론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앞으로 증시는 반도체 소부장 쪽이 쪽 중심으로 해서 포지션이 일단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좀 시장이 진정되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삼성이스 ETF 관련했던 섹터에 따른 정부의 어떤 규제나 뭐 제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이게 통제가 안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볼 때 삼성이스 쪽으로만 돈이 계속 빨려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높은 이 종목들, 지금 이제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가총액이 528조밖에 안 됩니다. 예. 지금 이제 거래소 시장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거래소 시장은 7,480억이고 그 중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2,100조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변동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보게 되면 어느덧 이 네 종목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네 종목이 시장을 거의 지금 한 60% 가까이 지금 잡아가거든요. 지금 한 7%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ETF 상품을 제외하고 나머지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덧 지금 이제 이 종목이 57.8%거든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 네 종목이 차지하는 게 57.8%예요. 여기에서 좀 더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삼성전기는 MLCC가 제외하고 삼성생명과 삼성물산도 결국 이재용과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얼추 이전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의 60%입니다. 60%. 삼성이스가 대한민국 시장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출렁이게 되면 변동성이 급격하게 되는 거고, 아무래도 ETF 상품에 따른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나머지 섹터들이나 자동차, 원전 이런 애들은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이나 매도세가 많이 몰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많아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당연히 이제 뭐 매도세가 많으면 주가가 당연히 떨어지는 건데, 이게 매수세가 실종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도세가 우위를 정하는, 그러므로 해서 이제 반대매매가 쏟아지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 되면 이쪽 수급을 좀 막아야 되겠죠. 동맥경화 현상이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규제를 좀 풀어주거나 막거나 특히나 ETF 정도만 좀 막아줘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집중해서 좀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전에 얘기 드리지만 일단 반도체 소부는 저번 주도 계속 같은 얘기 드렸죠. 이 부분은 틀린 게 없습니다. 삼전자 폭등으로 더욱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반도체 종목 중에서 소부장 쪽 종목 필히 불안 매수하라고 제가 강조를 여러 번 드렸어요. 그리고 각 섹터 테마 대장전인데 삼성이스 보고 들어가야 되고, 전라도 부동산 관련 종목 오늘도 수급이 좀 돌아다가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제 앞점처럼 전처럼 전체적으로 다 빠지거나 아니면 수급이 코스닥 10종 상위 종목 좀 넘어오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비중 작게 실어서 손절가 설정해서 이탈 되면 손절하고 단타 종목을 공개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또 기법 강의를 하는데, 기법 강의 하도 뭐 솔직히 좀 이 저녁에 지금 기법 강의 하는데 지금 7시 40분에 해놨습니다. 아마 제가 보더라도 지금 뭐 딱히는 없고요. 시장이 좀 돌아와야 제가 볼 때는 찬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 첫 번째 추천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첫 번째 추천 종목은 일단 오늘 저녁에 또 말씀드릴 건데, 저번 주에도 계속 강조드려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역시 반도체 소부장이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체크를 해서 여전히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잠시만요. 오늘 첫 번째 종목 안 해놨구만. 잠시만요. 첫 번째 추천 종목은 안 해놨어요. K-시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시텍을 들어갈 건데, K-시텍이 종목이 어느 종목이냐면, 이게 지금 반도체 소부장 전공정 관련 종목이 하나예요. 세정 관련 종목이 하나인데,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앞전에 이제 공시가 나와서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 이 종목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애프터 마켓에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 동종목은 이제 그냥 올라가게 되면 가만히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마켓에서 올라가게 되면. 근데 개인적 입장에서는 내일 이제 뭐 정규시장에 좀 되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미국 증시 체크해가면서 매매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1차 매수 구간은 95,000원 이하, 93,000원에서 95,000원 정도 드릴까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원래 저번 주에 우리 추천 종목이었거든요. 네, 두 번째 추천 종목인데 키스토론이라고 오늘 상가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저 종목도 이제 MLCC 관련해서
이제 그 리드와이어 관련했던 부분을 이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MLCC에 필요한 부분에서 이 리드와이어라는 부품 핵심 종목을 이제 만드는 회사고, 이 만드는 회사가 만드는 이 리드와이어라는 그 공급을 삼성전기에 납품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3사에서 납품한다는 점유율이 60% 이상이라는 소식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오늘 장중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저것만 든 게 아니고 이제 크리넨사이언스까지도 급등을 해서 적중 세라믹 콘덴서 관련해서 대장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는 저기 쉬었던 이제 삼성전기나 LG이노텍, LG이노텍 프리마켓에서 좀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도 한번 즉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역시 키스토론 관련했던 애들은 키스토론 적중 세라믹 콘덴서로 지금 이제 장막판에 좀 주가를 좀 때려버린 모습이긴 한데, 좀 밀어주게 되면 이제 종목들 공략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일 정도 단타를 한번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요새 이제 조금 눌림목자리가 지수 변동성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정도에서 한 5,600원 정도 해서 저점 잡아가지고 한번 공략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역시나 K시텍 정도도 내일 한번 확인해 보고 9만원대 초반에 한번 공략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다른 거 필요 없고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역시 한번 꼭 체크를 하시고요. 전공정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정 관련해서 꼭 공략하시고, 저희도 지금 이제 3일 동안 계속 추천드렸어요. 원익 IPX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아직도 수익 중에 있는데 원익 IPX를 계속 오늘도 또 추천하거든요. 오늘도 또 추천해가 원익 IPX를 오늘 종가 174,000원에 9시 14분에 문자를 보내줬거든요. 원익 IPX. 원익 IPX 174,000원에 보냈는데 9시 13분을 보냈는데 고가는 5회 찍었더라고. 5회. 여기 이제 2시 17분에 고점 찍었어요. 그래서 찍고 빠졌는데 여기는 관리 잘하고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애들이 참 좋은 게 많아요. 전공정 쪽에서 집중해서 매매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저녁에 또 기법 강의 또 진행할 테니까요. 오셔서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고, 너무 낙담할 구간은 아니다. 대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일단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좀 시장이 더 진정이 되어야지만 주가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